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고는 시간 관계상 세 분으로 제한할까 합니다. 세 분으로. 저는 국정원의 출입 기자를 오래 하고 북한을 20여 차례 다녀와서 북한의 UN 산하기구의 WFP의 식량 배분 감독관으로 북한에 가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실련이라는 시민운동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는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이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은 대통령뿐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긴급 재정명령권에 의해서 예산 600조 넘는 예산권을 동결하고서 아까 말씀하신 복지나 국방이나 이런 거를 우선순위도 갖고 3분의 1 정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긴급 재정명령권에 의해서 그건 대통령만의 권한이 있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헌법 76조 1항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어주게 하고 지금 현재의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목표 기득권자의 향유 내지 독점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수도권의 Y시의 시장 같은 사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파트 30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시 해서 그런 저기를 전부 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 분수들이 전부 다 지금 독점적인 향유라서 부동산에 대한 개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기를 혁명적인 결단을 갖지 않고는 국가 개혁을 못 합니다. 실행이 따라야죠. 선생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한문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문의 3대 요소, 모양과 뜻과 소리죠. 그와 같이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뜻을 또 소리에 또 그 모양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예산을 완전 분석해가지고 30년 전부터 해왔고 국가 예산이 1년에 풀어나는 23%씩 이렇게 증가해가는 이 이유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되는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국가의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은 돈을 버는 기술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능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산업과 양자산업과 또 영성산업으로 대한민국에 쓰지 않는 이 산악지대를 다 우리 돈을 버는 곳으로 만들어서 전혀 걱정이 없는 돈 걱정하고 살지 않는 그런 사회를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베리아나 몽고로 진출을 하면서 한민족이 북쪽으로 뻗어나가야지 동서감정으로 자꾸 연루되는데 그래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전경도로 바꾸고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경전도로 바꿔버리고 충청남북도와 강원도를 충강도로 해버리고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로 바꿔서 이 반도에는 3개의 도가 남아있고 동서를 화합해버립니다.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말은 앞으로 금지됩니다.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동서 화합을 해가지고 북으로 우리는 진출해 나가면서 북한과는 군사적인 충돌도 없으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주는
예, 이렇게 우리의 진정한 경제 성장의 기술, 독일이 150년 걸린 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5년 만에 만들어냈듯이 우리나라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구심력이 딱 모이면은 세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손을 저 빨간 목도리 하신 분, 빨간 목도리 하신 분,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니까요. 예, 예, 우리 허경영 후보님 공약 중에 예, 장애인이 U.N.A 발표하면 10분의 1, 10명 중에 1명이고 예, 우리 국내도 등록 장애인만 250만 명이 넘는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장애인들에 대한 단순하게 무슨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옳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국민 5천만 명은 잠정적인 장애인입니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불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애인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천만 잠정적인 장애인들, 이분들도 자기가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가 돈도 돈이지만 국민 배당금을 주고 노인이 되면 220씩 주고 부부 440이 나오니까 장애인들 생활은 지장 없지만 장애인의 보행권이나 또 시설물,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 보행권, 장애인들이 구조를 요청할 때는 누구나 옆에서 장애인들을 즉시 케어할 수 있도록 이런 국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의 피난처, 우리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인을 먼저 보호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아직 잘 돼 있지 않아요. 제가 되면은 아주 선진국 장애 복지 전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같이 손을 들었어요. 여기 한 분, 이 한 분인데 각자 30초씩 간단하게 이쪽에 먼저 저쪽 분 그렇게 해주시죠. 예, 예. 전국무회를 전담하고 있는 무예신문의 임종선 기자입니다. 아, 예, 예.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전통무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있고 예, 예. 그 전통무에 천리까지 입으시면서 네. 전통무예인들의 무예 정신을 일깨우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또 무예인의 표 450만 명의 표가 많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첫째, 우리 450만 명의 무예인들이 연면인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무예회관 하나도 없어요. 네. 무예인의 무예정신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입장에서 없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예, 예. 한마디 예,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마이크로. 들었습니다. 네, 저쪽. 예. 네, 정책을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랑도에서부터 우리는 참 무예를 우리가 조선시대는 무관을 너무 무시하고 문관 위주의 정치를 하다가 뭐 이런 대한민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지만 무예인들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중고등학교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해서 이제는 대학 들어갈 때 수능 시험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단점이 있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즉 태권도 1단, 합기도 1단, 뭐 유도가 1단이라든지 이렇게 스포츠에서 단점을 소지한 자는 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최우선입니다. 이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애들의 과외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애들을 각 무술 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무예하는 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나 사무실 임대해가지고 도장 만들어 놓으면은 수많은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증을 따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무예 얼마냐? 무술이 몇 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치열한 경쟁에서 가산점을 주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예인들을 존경합니다. 무예인들의 생활이 나아지려면 무예인들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야 돼.
거기서 무예인들의 정신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의병이 달리 의병입니까? 무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뭐 선비들은 다 도망가고 무예인들만 모여가지고 의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때 구해주기도 했죠. 일본군하고 싸웠는데 이 무예인들을 예우를 반드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예회관도 서울에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모시겠습니다. 예. 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바쁘신 일정에 허경영 후보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떡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떡은 고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음식이며 대소사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떡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떡 조리 과학 고등학교가 있는데 사실 떡 과목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떡 산업이 세계적인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정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 국민에게 생일날 생일 선물을 보내는데 나이가 30살이 넘은 사람은 떡을 보냅니다. 떡을 보내는데 하루에 30만 명의 생일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1살짜리든 2살짜리든 100살이든 생일날 생일떡을 대통령이 보내요. 그 안에는 금일봉 10만 원이 들어있고 대통령 생일 축하 카드, 또 그 안에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내는 야전 잠바, 대통령 마크가 찍힌 잠바 노인들이 입을 때 아주 좋은 잠바를 넣어놓고 거기에 생일떡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스가 이만해요. 이것이 생일날만 딱 되면 집에 배달이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받으면서 독신 가정이 많습니다. 이걸 받을 때 부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생일떡을 보내주는구나. 이러면 이 떡을 어떻게 생산하냐? 각 지역에 떡을 만드는 공장들이 그쪽 지역의 생일떡을 책임지게 되니까 지역의 떡이 굉장히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주는 진주 지역의 떡 공장들이 동원돼서 떡을 만들어야 생일날 보낼 거 아닙니까? 예, 진주 경상남도 지역은 경상남도 떡 공장들이 발전이 될 거고 전국이 이런 떡 공장들이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마침 또 떡을 질문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30살 미만은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데 빵 공장들이 이제 발전될 거고 30살 넘은 사람의 생일은 떡을 보내는데 왜? 두고 먹으라고. 두고 좀 그걸 잡수라고 이제 떡을 보내니까 케이크는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이래서 제가 준비한 공약은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대통령이라면은 그 가난한 국민들, 고시방에 들어앉아, 한 평짜리 들어앉아가지고 고생하는 청년, 입사시험에 맨날 떨어지는 청년한테 대통령이 생일떡을 딱 보내고 거기에 격려 편지를 딱 써놓으면은 젊은 청년이 애국심이 생깁니다. 눈물 흘립니다. 이런 대통령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후보께서 현정의 목소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국회의원이 없는 사람은 중재적 자리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중재자를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야 후보를 아주 부드럽게 돈 걱정 없는 세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서로 비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2부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여기 계신 패널 분들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기 박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신 허경영 후보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만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귀중한 질문을 해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로우에 계신 분들까지도 열정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셨고 그 외에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의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다 통틀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번 대선 때 우리 국민들께서 잘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권혁중 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한번 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